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병진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중요한데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는 무토, 그 다음에 6번째 바로 이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하죠. 흙,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는 땅 또는 흙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토이면서 계절로는 뭐 특별하게 봄, 여름, 가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주관하는 계절은 환절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토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열토라고 하죠. 열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동토가 돼서도 안 되겠죠. 너무 뜨거우면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고 너무 얼게 되면 남극 대륙처럼 이렇게 얼게 되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고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차가운 냉기하고 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해서 이걸 갖다 수화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융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와 같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기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양토인 무토든 음토인 기토든 이렇게 수화 기제가 잘 되는 토가 기본적으로 좋은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를 했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었는데 무토는 같은 토이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됩니다. 음토와 이렇게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듯이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전원토 또는 담장토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작은 정원 같은 것으로도 봐도 되고 작은 논이라든가 밭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작은 토는 뭐예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토하고 기토는 물론 이제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큰 산과 같고 큰 광야와 같은 그런 토이지만 한 가지 무토의 특징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것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임수 같은 큰 물을 갖다가 제방하는 경우에는 토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요. 토생금해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라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 왜냐? 마른 땅은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토생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토라고 하는 것이 다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죠. 천간의 기토가 습토가 될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토와 그 다음에 축토가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신금 제가 설명을 할 때 금이 약할 때는 토생금 토로서 인성인 토로서 금을 생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무토, 술토, 미토 같은 경우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고 반드시 기토, 진토, 축토
무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무토 같은 경우는 큰 땅이고 굉장히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왕할수록 울체가 된다 그랬죠. 울체.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왕에서 후중해지면 반대로 이렇게 막히고 울체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보다 간목으로서 칠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보다는 병화와 개수로서 기토를 갖다가 보좌해 주면 된다. 기토가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얻는 것이고,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차가운 냉기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토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물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도 간목, 일간이 왕하면 간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것은 기토일간과 마찬가지가 되겠고, 기토는 울체되거나 막히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를 쓸 때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참작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진월 같은 때 진술충미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그 무토로 인해서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토가 예를 들어서 묘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묘월의 묘목은 제해야 되고 간목으로서 기토에다가 우량의 종자,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취용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외에는 기토는 그냥 좋은 텃밭에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하고 개수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를 말하죠.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사주에서는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 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춘하 추동의 사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신살도 중요하다고 보고 무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 이건 좋지 못한 사주자.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를 얻는 사주는 어떤 사주? 왕쇠와 한열이 잘 중화가 된 사주가 되는 거고, 빈천빈안하게 사는 사주는 어떤 사주다? 왕쇠와 한열을 이룬 사주다. 예를 들면은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만 응하고 수가 없다. 그러면 너무 뜨거운 사막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겨울에 태어났는데 온기가 없다.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동토 남극 대륙에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 풀 한 폭에 자라기가 어렵겠죠. 하다못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봄에 따뜻한 온기만 있다 하더라도 그 온기 속에 땅 속에서 풀도 자라고요, 두릅도 자라고요, 여러 가지 진달래, 옛날에 어렸을 때 진달래도 먹고 물장 붙이고 했던 노래도 있었던 것처럼 봄 우리나라 같이 풀만 잘 자라도 그냥 그 풀 두릅 같은 거 따먹어도 굶어 죽진 않지만은, 이 사막이라든가 또는 이 엄청 추운 툰드라 지방 같은데 중화가 이루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풀 한 폭이 얼음만 먹고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됩니다. 물론 시지에도 한열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월지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월지에는 절기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청명과 곡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묘월에
진월에서 진월로 넘어올 때는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월지에는 이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월지에 왕세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우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겠죠.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 금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토는 언제 왕합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진술 축미월이 환절기가 되죠. 이 진술 축미월은 진월뿐만 아니라 술월, 축월, 미월 모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그런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이 환절기인 진술 축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기운에서 저쪽 기운으로 넘어가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죠. 그래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중개업 같은 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비서실이라든가 중개업 같은 거, 결혼, 중매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마담뚜라고 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결혼 중매 회사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일간은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죠? 토라고 하는 것이 토가 왕할 때 태어났으니까 기토가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은 뭐 익히 다 알 것이고, 어저께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왕하면 후중해지고 울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주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은 기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왕해도 울체되거나 막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은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토가 왕한 계절에 생해서 토가 왕한데 병화를 또 별도로 필요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때 예를 들어서 비만 오고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후패된다 그랬죠. 땅도 썩습니다. 물기만 너무 자작자작 많고 햇볕이 쬐지 않으면 땅이 썩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썩은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그 생물들은 좋은 생물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월에는 원령 자체에 물기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먼저 쓰고요. 병화 있은 연후에는 또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사주를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화는 기토를 따뜻하게 해서 기토에 심어져 있는 고추라든가 화초라든가 꽃들이 발산할 수 있도록, 그 기량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마르게 되면 마른 땅에서는 어떠한 화초도 자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땅이 마르면 햇볕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땅이 물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고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는 그 화초가 자랄 수 없고 결국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물론 월지 자체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월의 기토는 물기가 전혀 없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태양이 떠 있을 때 뿌리 있는 물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그 기토는 옥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화와 재성인 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때 인성은 양화인, 즉 정인인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겠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보다는 편제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다.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수 같은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토 타김이 아니고요. 이때는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주 동류라고 하죠. 어떤 분들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기토 타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임수가 용신이거나 임수가 일간일 때는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 타김이 돼서 물이 어떻게 된다? 탁해지는 것을 걱정해서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간이 기토일 때는 임수가 탁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토 일간 입장에서 물이 큰 개수가 아닌 너무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 기토가 오히려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다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가 슥 들어오게 되면 쌓아놨던 모래성이 흐물어지죠. 없어지죠.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사수동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시를 초용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이기 때문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할 때는 별도로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고,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간목이 투출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는데도 지지로 진술축 및 토등이 많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간목을 쓸 수는 있습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알고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같은 토끼리 만났는데 대 양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어저께 무토가 진을 봤을 때는 제가 비견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저는 준 걸록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을목이 있고요, 개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겁재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물론 당연히 무토가 투출된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준걸록격으로 봐서 일간이 왕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초기인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죠. 기토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죠. 관성인데 얘는 편관이죠. 왜냐하면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 만약 그래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아니라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편재격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재격이 되고, 만약에 을목과 개수가 같이 투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칠살격이 될까요? 편재격이 될까요? 아니면 칠살편재격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칠살격이 또는 칠살편재격, 제가 금방 만들어낸 말인데 여기에 현역돼서 칠살편재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중기가 초기 또는 역이라고도 하죠. 여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 것인데, 재성이 칠살을 생하는 구조는 기토 입장에서는 썩 좋은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길신이죠. 길한 신이 되어 있고요.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병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간에 이렇게 또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조 자체는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필요로 하는 것, 개수와 병화가 동시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갖출 걸 갖춘 사주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병화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조금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원래는 이렇게 서로 원격되어 있으면, 뭐 개수가 시에 있거나 병화가 월에 있거나, 또는 개수가 시에 있고 병화가 연에 있거나 하게 되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지만, 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마치 안개가 껴서 태양빛을 살짝 가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한 말로 없는 것보다는 100%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물론 진월의 묘목을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준방합을 형성해서, 물론 저 칠살 목도 세력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병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살을 갖다가 화에서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령 자체가 그리고 토왕절이기 때문에 기토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일지에는 미토라고 하는 토가 있죠. 미토는 아까 어떤 토라고 했습니까? 건토, 물기가 없는 건토, 말을 조자로 써서 조토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미일주가 되죠. 기미일주, 간여지동이라고도 합니다. 간여,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도, 이렇게 간동지동이 아니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하는 뜻인데, 간여지동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부부운이 불리하고 뭐 안 좋다라고만
보지만 간여지동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 되는 것은 몇 가지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쓰진 않습니다. 갑인일주, 을묘일주, 그 다음에 병오일주, 정사일주, 그 다음에 토는 무진일주, 무술일주, 그 다음에 기미일주운을, 그 다음에 기축일주가 다 간여지동이 되고요. 경금은 경신일주, 신금은 신유일주, 임수는 임자일주, 개수는 개해일주가 다 간여지동인데 무조건 나쁘다 일주만 놓고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주들이 어떻게 잘 배합이 되어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중화된 사주 왕세와 한열이 중화만 되면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 좀 왕한 듯 하지만 그래도 묘목도 있고요, 병화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틀은 잘 갖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 3주죠. 이러한 형식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나오는 생시, 갑자시가 있죠. 갑자시가 되면, 자, 개수가 진 하나에만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목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서 개수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습니다. 물론,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이 원진 그렇게 뭐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미토, 진토가 있는데, 간목에 이렇게 이 간목은 미에 통근할 수 있죠. 진에 통근할 수 있죠. 묘에 통근할 수 있죠. 관성도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토에다가 보다 간목에 아주 좋은 우량의 종자를 심는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토왕절에 토가 3개죠. 충미충까지 되게 되면 토는 충하게 되면 토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충은 붕충이라고 하죠. 토충은 붕충이 되기 때문에 법붕자를 써서 친구끼리 충한다고 해서 진술충 또는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세력을 얻게 오히려 더 왕해지게 되고요. 뭐 토다 목절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토는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묘에 뿌릴 때 을목이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차라리 간목이 있는 것이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겠고, 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인목 얻은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2개를 얻었죠. 뭐 봄에 좀 따뜻한 온도가 약간 이상 기온처럼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수기가 너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아지겠죠. 뭐 화토가 모두 왕하죠. 목도 세력이 있으니까 화토가 왕하는 화는 개수를 말려버릴 거고요. 토는 개수를 극할 것이고요. 목은 개수를 갖다가 설에서 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진월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진월의 토가 왕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제가 간목에서 무토를 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도 있고 진도 있고 무토 또 투출도, 이건 토가 너무너무 태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목으로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이 묘목 가지고 왕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물론 목운도 나쁘진 않을 거지만은 이렇게 금운이 와서 왕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운보다는, 그 다음에 화토운은 별로 좋진 않겠죠. 금수운으로 가서, 특히나 금운이 와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무진, 기사, 경호, 심의 모두 마찬가지 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수운인데, 그래도 경호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래도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투출되어 있죠. 상관이 수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 상관 생재해주는 그런 틀은 갖추었으나 문제가 뭐다? 중간에 병화가 이렇게 탁 끼어 있게 되면은 이 병화가 경금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이 쉽게 개수를 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대해수와 같은 임수 같은 물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수 동류가 돼서 이거는 좀 좋지 못하다. 화토 운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유시 같은 경우 기토 타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사수 동류도 되지 않을 것이니, 수기가 유에 뿌리를 두고 개수 두 개가 있으면 뭐 기토 기토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죠. 이렇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목운이 20년,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화운이 30년 이후로 다 금수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부족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운을 잘 살펴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되겠고, 또 제가 술시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갑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붙어 있어야 충이 되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고요. 자, 개수가 지난해 간단하게 이렇게 통분하고 있는데, 간목이 아무리 왕토를 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토다 목절이 돼요. 토다 목절. 그래서 생시가 술시가 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는 부족하게 되고 목은 부러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갑술시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인정묘시에서 아마 금수운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그리고 시간도 애가 태어나는 시간이 뭐 그렇게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저는 경호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화운 때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죠. 병인시인 경우에는 여자는 솔직히 저는 권장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